안녕하세요. 주관영 씨입니다. 연일 장이 안 좋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10월 4조차 들어갈 건데 안개가 자욱합니다. 밑에 사진을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제 붉은 양봉들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안개가 자욱하다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안개 거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안개를 날릴 수 있는 뭐 강력한 태양 빛이 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면 되겠죠. 정시 반전은 있겠죠. 없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시장이란 게 지난주에 워낙 많이 빠졌고 밤새 또 미국 증시도 우리 지난주 이제 아시아 증시의 그 약세를 많이 이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보면 나스닥이 주간 기준으로 상당히 깊게 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월간으로도 지금 보면 나스닥도 음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좀 불을 붙인 것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다 복합적이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뭐 엔비디아 일정도 있었죠. 아무래도 중국의 규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것도 한 폼 됐을 거고 뭐 유가가 많이 오른 거, 그리고 중국 증시마저도 지금 보면 또 비교유한 이슈도 있습니다. 중국 지표는 최근에 잘 나오는데 심리적으로 중국 상해 지수도 3,000포인트를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개가 자욱한 그런 정치를 가지고 이제 10월 마지막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실적 시즌에 바로 들어가죠.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덕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변동성보다는 아까 잠깐 봤지만 숲 전체가 상당히 흐리기 때문에 이런 일정 잡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잠깐 한번 지금까지 정시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미국의 주요 11개 섹터 중에서 흐름인데 보면 뭐 결과는 이 결과가 맞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열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에너지 IT 섹터가 한 달 기준으로 대략 에너지 섹터는 0.37% 강세. 강세. 높진 않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0.16, IT가 1. 마이너스 1.5 빼고 나면 밑에 있는 이제 필수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뭐 소재, 금융주, 부동산까지 대부분 5%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미국이 그나마 매그니피션 때 7개 종목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자반은 좋습니다만 나머지 S&P 500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493개 종목들은 이미 계속적 약세였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시 반정도 있다고 말하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11개 섹터 중에서 3개 섹터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 5에서 뭐 5% 이상 하락을 했다면 다시 반등을 좀 돌릴 때도 어쩔 수 없이 이쪽 섹터에서 먼저 들어오겠죠.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원자재나 가격 흐름을 조금 놓고 보면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유가는 근데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뭐 어쨌든 지금 유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한 장 빠진 것보단 덜 올랐습니다. 뭐 여기서 멈춘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은 좀 눌러주는 흐름이 있고요. 금 가격은 약간 안전자산 성격이 있으나 밤새 금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얼추 2,000달러 육박하는데 약간 안전자산 성격이 있고 이제 알루미늄이나 동이나 아연이 안 올랐다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긴축이 강화돼서 경기가 나쁘지 않을까. 약간 대부분이 알루미늄, 동, 아연은 산업재와 관련이 높습니다. 이게 안 올랐단 말은 그만큼 또 한편으로 이건 인플레이션과 조금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재를 말하는 거죠. 유가라든지 아니면 원료품이 되는 옥수수나 밀이나 대두나 커피가 되겠죠. 그런 흐름이 되고. 근데 그나마 조금 긍정은 뭐냐면 제가 부정은 약간 실손으로 표시를 했고 긍정은 첨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달러화 같은 경우는 약간 생각보다 일주일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하지 않은 걸 과연 좋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미국 정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시하고 통화는 같은 방향입니다. 그 정시가 불안하거나 나라가 좀 경제가 안 좋으면 통화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정시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통화의 돈의 가치도 떨어졌다 그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좋은 건 아닌데 얘를 붙이다 보니까 그나마 달러는 강하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원화 시장 자체가 강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주도 장이 많이 좀 밀릴 때도 외국인들은 폭탄 매도가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장이 많이 밀릴 때 뭐 많이 안 사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시는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반대 매물이 반대 매물을 부른 거였죠. 뭐 최근에 잘 자료 많이 보시겠지만은 고객 예탁금이라는 돈은 제한돼 있고 46주 정도로 신용융자는 계속 틀리고 있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안타깝게도 물량이 틀리는 거죠. 신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루 3일짜리 매매죠. 신용 미수금 잔고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 사서 내일 적어도 내일까지는 팔아야 되죠. 만일 들어서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3일인데 보통 그날 사서 그날 팔고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서 다음날 판단 말이죠. 근데 이 거래 자체가 지금 5월달 1년 11,000가 했던 거는 사실 이거는 CFD 계좌 중재와 좀 연관이 높은데 또 미수나 신용이 좀 제한적이었던 게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신용보다 엄청 더 단기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성향이고 공격적인 거죠. 이런 자금 정도만 있으니까 자금은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원화 환율 자체가 약간 그래도 긍정 이렇게 볼 수 있고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금 가장 시장에서 가장 큰 디폴트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국채금리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중국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외국인 주주들의 어떤 비중인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중국은 뭐 보시게 되면 미국 국채를 한 2014년 전후에는 1억 달러 정도? 예, 1억 달러 정도였죠.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 갔었네요. 예, 그 정도까지 갔었는데 1조 3천억 달러까지 갔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8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판 거죠. 본의 아니게 뭐 미국이 싫어서 판다기보다는 뭐 좋을 것도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유야 어찌됐든 간에 추세적으로 근데 저는 이걸 왜 다시 데이터를 보냐면 어차피 중국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의 지위 자체가 이미 2000년도 중반을 겪으면서 실제적으로 일본한테 뺏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만 놓고 보면 2022년 저보다 쓰면 가파라진 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와 2022년도 미중 무역 분쟁 현재 상태에서 더 심해졌느냐? 뭐 심해졌다 나쁘다고 평가는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 국채를 빠르게 이렇게 정리하고 매각하는 거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의 강화란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경제 본연의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 달러 자산을 파는 거죠. 중국도. 어려우니까. 그쵸. 어려우면 우리가 채권부터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미화되다 보니까 사실 설상가상으로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맞물리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근데 금 가격 올라가는 거, 이런 금 선물의 움직임인데 이건 사실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마냥 보기에는 그쵸. 약간 도피 자산인데 이것도 저는 좀 제한적이라 봅니다. 금이란 거는 가격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렵니다. 하나는 안전자산 또는 위험자산, 회피자산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경기와 좀 관련이 높거든요. 경기 나쁘면 금 수요도 안 해요. 그렇죠? 실물에서 맞아. 우리가 불안할 때 이제 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나빠진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또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주요국들이 나라가 이제 분리할 때 일정 부분 금 보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달러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 통화와 주식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금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생각보다 달러 가치가 강세로 안 가는 건 좋은 건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니까 금 가격의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은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거고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은 오늘 너무 공부를 많이 하네요.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딱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1 플러스 1은 2. 꼭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봤다시피 속도입니다. 그렇죠? 원래 줄이고 있었는데 국채 줄이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원래 오르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 상승세가 5% 넘어가고 6% 넘어가게 되면 불안감이 좀 장을 흔드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장의 가장 큰 불안감인데 제가 그래도 썸네일 제목을 지금 안개 자욱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 과연 뭐가 그칠까? 일단은 그거 아닐까요? 일단 국채금리 같은 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약간 뭐 지금 5%좀 가다가 멈췄다고 해서 바로 돌아섰다고 말하기 뭐하고 물론 넘어서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이런 국채금리 상승세나 유가의 상승세 뭐 금 가격의 햇빛 때가 일정 부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재에 대한 둔화를 말하는 거죠. 자꾸 얻어맞다 보면 둔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은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게 빠집니다만은 재료가 둔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는 개별에 대한 어떤 반응이 조금씩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테슬라도 여기서 빠뜨리는 속도는 어느 정도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번의 쇼크가 큰 거지 그 다음부터 맞다 보면 그 연속성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조금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중에서 테크주가 좀 많아요. 우리가 M7 중에서 24일인데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오른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AI 관련주가 팍팍 튀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제 M7 종목 같은 경우는 나스닥 지수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잡아놓고 지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포스코 그룹주의 실적 발표, 수요일 날 LG 그룹주의 실적 발표, 또 목요일 날 삼성그룹주의 실적 발표, 또 주요 정유 실적 발표 있는데 물론 지금 주가가 워낙 떠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 좋으면 더 안 좋게는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떨어진 재료. 지금 장에서 만약에 LG전자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물론 이제 추정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폭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다 생각합니다. 덜 빠졌다는 말은 올라갈 때 지금 지수가 훅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력들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지금 이건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나타내는 ADR과 지수 추인데 먼저 올라갈 때는 실제적으로 양시장 모두다가 내려갔던 종목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음 실적 일정 발표에도 포스코는 어차피 실적 발표를 했죠. 하긴 했는데 일단은 약간의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지켜는 봐야 됩니다만은 약간의 그 긴축 속도라든지 재료에 대한 노출도가 둔화될수록 둔화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 다음 주에 수출을 지표도 있고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고 미국 물가 지표도 있고 중간에 또 파월 의장 연설도 잠깐 다른 거 있긴 있다마는 실제적으로 요거죠 요거 예, 국채금리 상승세가 둔화될 때 어느 정도 대형 테크주의 기술적 반등이 잡아주느냐 거의 요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태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보다는 한 가지 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한국과 한국, 대만, 미국 뭐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 탄력성과 하방 지지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정시 착한 주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다음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중요 포인트지 않나 일단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